네, 안녕하세요. 강의가 며칠 늦어졌죠. 원래는 이 강의를 지난 토요일 날 올리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에를 다녀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올릴 강의는 암충과 암합 그리고 피아에 관한 그 본원문의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제 명조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전 시간에 했고 이번에 두 개의 명조를 마저 감명을 하고 그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조입니다. 역시 건명이고 정사년, 개축월, 정묘일, 병오일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건 역시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음의해기 때문에 대우는 역행을 하게 된다 해서 임자신의 경술 기유무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것을 통신송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감명을 하고 해석을 하기보다도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설하고 씨가 이것을 어떻게 감명을 했는가 하고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하고 씨는 이 명조를 어떻게 살펴봤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일간이죠. 그러니까 일원이 되고 정화 수생계동 정화가 비록 계동 그러면 늦겨울이죠. 늦겨울에 태어났는데 비겁이 중중하고 정화가 비록 계동 늦겨울에 태어났어도 비겁이 중중하고 비견겁재가 중중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병, 오, 정, 사 전부 다 비견겁재로 이루어져 있죠. 비견겁재가 중중하고 개수가 튀어나와 있는데 개수는 비견겁재를 그러고 이론을 극하죠. 그런데 개수는 택이 있다. 택이어 가지고 무력 제겁 겁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어서 부족 위용 용신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수는 비록 화를 병정화 오사화를 제어할 수 있지만은 택이어 가지고 택이면은 힘이 없다는 얘기죠. 점차 힘이 빠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겁을 제어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부족 위용 용신이 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필히 축중 신금 이용 반드시 이 축 중에 축 안에 그러니까 지장간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개신기 그렇죠. 지장간이 그 축중 지장간 개신기 안에 신을 써서 신으로 용신을 신을 써서 신금을 써서 용신을 삼는다. 그래야 득, 축, 토, 포장, 설겁, 생재. 축,
축토가 포장을 하여 설겁생제. 겁은 뭡니까? 비경겁제 있죠? 겁을 여기 사화가 되겠죠. 사화 중에서 사무경병, 병 그러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병화에서 겁제가 되죠. 겁제를 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를 생한다. 재를 생한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용신으로 쓴 신금이 재가 되죠. 그렇죠? 신금이 되고 재가 되고, 재가 된 재를 용신으로 삼았는데 축토의 포장을 얻어서 축토가 포장하여서, 축토는 비경겁제를 설해 가지고 토생금을 하게 되니까 재를 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용지희신이다. 희신을 보용한다. 용신을 보용하는, 용신을 보호하는, 용신을 돕는 희신이다. 축토는 희신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축토 안에 든 신금을 뭘로 한다? 용신으로 한다. 그런데 소혐자, 묘목생, 겁탈식, 위병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생겁을 한다. 목이죠. 목이어가지고 병하고 오화를 바로 옆에서 생하죠. 그렇죠? 병정을 생하고, 그 다음에 탈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식신은 축토죠. 목국토를 하죠.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겁제를 생을 하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희신인 축토를 탈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이 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치 조년 처자 형상이라. 이치, 그래서 이르렀다, 뭐뭐에 이르렀다. 조년, 이른 나이, 젊은 나이에 조년 그러면은 어린 나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젊은 나이로 해석하는 게 더 있겠습니다. 처자에게 형상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묘목이 식신과 비겁을 생해 가지고 식신을, 한편으로는 비겁을 생하고 한편으로는 식신을, 축토를 탈식해 가지고, 탈식을 하는데 거기에 비겁을 생했으니까 뭐가 되죠? 비겁이 또 재를 분탈하겠죠. 재를 두고 쟁제를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 재는 처가 되고 식신은 자가 되죠. 여기에서는
그 처자가 같이 형상이 있었다. 초운 임자 시내에 암충 사오지와 초운에는 임자와 신해, 이 초운에는 암충, 이 운이 와서 좌오충을 하고 해충 사를 하고 사해충을 하고 해가지고 비경겁제를 충을 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신과 희신이 살아나잖아요. 어? 용신과 희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음비가 유해했다. 조상의 재산이 손상됨이 없이 넉넉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경술운에 와가지고 경술은 암내 공합 오화 형상 파모 이랬단 말씀입니다. 이 경술운에는 암내 운에서 왔다는 얘기죠. 운에서 와가지고 공합 오화를 껴 안에서 합했다. 인호술 해서 화국이 됐다는 얘기죠. 화국이 됐기 때문에 또 뭐가 됩니까? 형상파모했다. 구설수나 아니면은 관제수가 있었고 파모했다 그러면 재산 소모가 많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관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되죠. 관하고 부딪히고, 그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군급쟁재가 되죠. 비록 축토가 있지만은 축토가 보호하고 있지만은 군급쟁 이 사화 안에도 재가 있단 말씀입니다. 군급쟁재가 되니까 형상과 파모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유 기유운에 이르러 가지고 금국을 모여서 금국을 이루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유축, 사유축 온전한 궁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세지겠죠. 그러면은 금국을 이루었는데 이 금국은 어떻게 됩니까? 묘목을 없앨 수 있죠. 묘목을 없애게 된다. 충거 묘목지병. 묘목이 병인데 충고 묘목지병. 묘목의 병을 충거했다. 없앴다. 흔들어서 없앴다. 보내버렸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발 10여만 제가 10여만에 이르렀다. 그때는 이 10만 그러면은 큰 재산이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유차 관지 이를 따라 보건대 이렇게 보건대 암충 기신 암충 운에서 와서 그 기신을 충하는 것 암회 희신 운에서 와서 그 기신과 합하는 것 이런 것은 발복이 불천하다. 발복이 얕지 않다. 깊다. 그런 발복이 아주 좋다. 깊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암충 희신 이 운에서는 앞에
뭐냐 그러면은 암충기 귀신하고 암회 그 희신을 했는데 암충기 희신하고 암의 그 귀신이라고 그러면은 거꾸로 된 거죠. 위화 비경, 그 화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암충암해의 이치를 암충암해지리 기가호로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이렇게 해설을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통신송에서 했던 대로 한번 보십시다. 정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화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성장을 해 가지고 혼인이나 짝짓기 하기 이전의 상태가 정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화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올 게 뭐냐? 자, 짝짓기를 해서 잉태를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것은, 근데 이 정화가 그 순패를 보자고요. 순패를 보는. 자, 정사가 있고 병호가 있고, 묘는 정을 생하고, 그 원래는 정화가 약한 때에 태어났잖아요. 정화는 숙이 있죠. 숙이. 숙이일 때 태어났는데, 이게 비겁하고 인수가, 비겁이 중중하고 인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약할 때 태어났지만은 충분히 강하다. 충분히 강하다. 충분히 짝짓기를 하고 교접을 해서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일원은, 자, 축을 지나면 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진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왕이 되고, 개수는 아까 얘기했죠. 태기라고 그래가지고 개수가 이 강왕한 정화를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식신이 용신이 된단 말씀입니다. 신금을 용신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식신이 용신이 되는데, 이 용신을 바로 옆에서 극하는 묘목이 있죠. 이 식신은 뭡니까? 짝을 지어서 잉태하는 거죠. 짝을 지어서 잉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묘목이 자꾸 흔들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서 잉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냥 잉태를 했으면은 잘 길러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 묘목이, 이건 용신이다 그러면은 묘목은 구신이 되겠죠. 구신이 적이 돼요. 적이. 이건 용신이 되고 용신의 적은 구신이 돼요. 이것을 기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신이나 구신이나 같이 봐도 괜찮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순패, 진퇴, 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격은 식신격이 되고, 묘가 축을 극하기 때문에 병이 된다. 그 병이 된다는 것은 같이 봤죠. 근데 설하고 씨가 해석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린 거하고는 그 결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결이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서 이제 운을 봅시다. 그 임자운이 오고 신의 운이 오면은 식신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럼 잉태를 했으면 잉태를 하는 것을 잘 길러야 되겠죠? 그렇죠?
잘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탄생을 하면은 그 탄생하는 걸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임자란 말씀입니다. 임자. 이것은 태어난 그 씨앗이나 아니면은 자식, 자식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게 좀 빠릅니다. 빠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이 축을, 이 잉태가 됐다고 그러면은 또 잉태가 된 상태에서 너무 강한 그 이 병정의 기운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 잉태는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잉태를 했는데 다른 수컷이 와서 자꾸 짝짓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잉태를 한 입장에서는 좀 괴롭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자가 비록 그 다음에 탄생한 이후에 기르는 힘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오를 충하고 해를 충해 가지고 그 너무 강한 병정화를 좀 제어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비유여하다 한 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경술이 오면은 인호술이 돼 가지고 이게 오술이 돼 가지고 화국을 이루는 데다가 경은 그 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그러면은 씨앗이나 아니면은 잉태된 그 태아를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은 이 기능이 제대로 그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호술 해가지고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이게 인수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 기운에서는 사유축을 해가지고 잉태한 그 태아를 그 태 안에서 잘 기르는, 잘 보호하고 기르는 그런 역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재산이 충분해야 된다. 인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발해가지고 10여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무신운도 나쁜 운이 아닙니다. 역시 좋은 운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자, 식신이 용신으로 삼고 재성이 있으면은 식신생재를 한다 해서 좋게 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강한 비경겁제의 기운을 더 설하는 설기구를 넓혀준다. 그래서 이것도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미운에 오면은 역시 미도 여름철이죠. 여름철 위에 정이 있고, 그리고 묘미하면은 해묘미에서 한 목이 되죠. 목생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됐다. 그러면은 운이 이제 나빠지는 시기로 들어갔다. 여기에다가 세운까지 나쁘게 온다. 그러면은 불록한다. 명이 다한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무시는 운까지는 좋고 정미운에 보면은 안 좋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에서 이 사주 역시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고 연주가 경인이고 월주가 신사고 병인 일주 신묘 시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양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양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대우는 순행을 하죠. 맞죠? 순행, 이모, 개미, 갑신, 의류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역시 설하고 씨가 어떻게 감명하고 해설을 했는가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설하고 씨는 먼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병화, 생어, 맹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병화가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은 맹하, 초여름에 태어났다. 그리고 지지의 양인 일묘이다. 지지가 이 양인 두 개가 인이고 하나가 묘이다. 사화승권. 그래서 이 사화가 양목에 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권, 권세에 올라탔다. 그리고 인출병화, 병중, 정화. 그리고 이 사화는 인 안에 또는 병화 일주는 인 안에 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병갑 그렇게 되죠. 인 안에 병화가 있는데 그 병화를 인출했다. 그렇게 인출한다.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이제 그 감명을 했습니다. 감명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청간수 봉경신. 청간에서는 비록 경과 신을 만났지만은 경과 신 그렇죠? 병화가 재성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셋이나 만났는데도 개, 허부, 무군 모두 근이 없다. 허하다. 뿌리가 없다. 그 뿌리가 없이 떠 있다. 허망하게 떠 있고 묵은 뿌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설하고 씨가 얘기할 때는 경신금을 용신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비록 비겁이 있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이게 붕 떠 있다. 이렇게 봤다면 용신으로 쓰긴 쓰지만은 용신이 제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경과 신묘의 신과 경과 그 경인의 경은 이건 정말 절지입니다. 정말 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사의 신은 뭐냐 했는 사는 무경병 해가지고 무는 인수이고 경은 겁재가 되죠. 비록 병화가 왔습니다마는 그 병화하고는 신은 병화를 무서워하는 게 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월주의 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초운 이모 개미 초운 자 이모하고 개미운이죠. 이 20년 동안에는 목은 뿌리가 없고
무근지수. 그러니 뿌리가 없는데 묵은 지, 수, 묵은 지수. 그러면은 이모 해서 임수, 개미할 때 개수. 이 두 개의 수를 얘기하죠. 근데 뿌리가 없다. 묵은 지수가 뿌리가 없다. 그렇지만은 뿌리가 없지만은 능설금기. 금기는 설할 수가 있다. 그 용신을 쓰는 이 신금과 용신을 보호하는 경신금을 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더욱 힘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지는 또 어떠냐? 지지는 오미 남방이다. 자, 오미 남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화극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조왕화, 또 남방이기 때문에 그 왕화를 도우니 재지기 겁 설이진. 재의 기, 재의 기. 그러고 겁이 재의 기겁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재의 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신이죠. 신의 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신의 겁 하면은 경신이 또 있죠. 신의 겁 해서 경금 이렇게 되죠. 설이 설이진, 이게 한 방향으로는 설하고 한 방향으로는 극하고 해서 극설교가라고 하죠. 이럴 때 극설교가 돼가지고 여기는 설하고 여기는 극하고 교가해가지고 이 금의 기운이 설하고 이미 다 했다. 이미 이진 다 했다. 그래서 조비 수풍, 조업수풍. 조업이 비록 풍요로웠으나 형상이 조견이라 형상이 일찍 보였다. 그렇죠? 그 가분에 이르러서는 가분이 신에 임했으니, 신금에 임했으니 비록 갑이라고 할지라도 갑은 용신의 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사화도 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신에 임했기 때문에 본무대환, 본래 큰 걱정거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년 목화, 유년 여기선 대운이지만은 우리가 매해 하는 매해 세운이라고 그러죠. 세운을 유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년 목화로 인해서 이 가분의 세년이 목화운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묘 진사오미 이런 그 세운이 겹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유년 목화로 인해서 인유년 목화 우형처 극자, 자, 처와 자를 잃었다. 처자를 잃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분이 안 좋은 이라서
응? 안 좋은 이인데, 안 좋은 이는 분명한데 신의 자리를 했기 때문에 본래 대화는 없는데 세운이 안 좋아가지고 형처극자까지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계 소조, 그 가계, 지방 경제를 얘기하겠죠. 지방 경제는 메말랐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교 신자, 언뜻 신자 한번 신자로 바뀌니, 신운으로 바뀌니, 여기에서 이 설하고 선생은 이 갑신운을 할 때 갑을 5년을 치고 신을 5년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명을 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런 예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게 원래 조금 이 갑의 운보다 신의 운이 몇 년 늦게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동지가 오면은 지구에서 해가 가장 멀어지죠. 그 동지 때 가장 춥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가 지나고 나서 소환대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환대안이 오고 소설대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동지의 이 천갑으로 볼 때는 가장 추워야 되지만은 그게 땅에서부터는 아니란 얘기죠. 역시 하지에 가장 더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지를 지나야 진짜 여름 더위가 온단 말씀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미월의 경을 보고 복이라고 그러죠. 복이 온단 말씀입니다. 소서 대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니까, 이때 이 지지의 운이 약간 늦게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5년 나눠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일교 신자, 신운으로 바뀌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암충 임목지병, 임목이 여기서도 병으로 보는데, 임목지병을 암충했다, 운에 와서 충했다, 신이 와서 충을 한다. 그러고 천간에 떠 있는 재, 경신금을 얘기하죠. 경신금은 신금의 통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묘드구, 메마른 묘목이 비를 만난 것과 같이 거변, 발현 이흥, 갑자기 집안이 흥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급 의료운까지 15년은 자창배어 조업. 자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스스로 창업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창업을 하니 조업, 아까 은비가 유효하다고 그랬죠. 은비가 유효한 그 조업보다도 배나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살펴보니까 신우는 영마다, 그렇죠? 인신충을 하니까 신우는 영마가 되겠죠.
영마인 재를 만난 것이다. 신우는 영마재성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이 영마를 만났기 때문에 출외 대리 밖에 나가서 이때는 고향 밖이 되는 외국은 이 외국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고향 밖에 나가서 큰 이득을 얻었고 경영에 득이했다. 경영에 뜻과 같이 되었다. 병술운에는 병술은 병자년에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병술 병자년에는 흉다길소 흉은 많았고 길은 작았다. 적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병화죠. 안 그래도 목화가 강하고 경신이 약했는데 여기 병화고 오고 그러고 인술이 합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오를 공했다, 껴안았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인오수를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인술이 합하는데 병화가 두 개나 투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화의 세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쟁재가 되기 때문에 약한 재를 가지고 다투는 게 되기 때문에 흉다길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득풍질불기 풍질을 얻어가지고 풍담을 얻어가지고 풍은 만약 우리 풍마다자 그거죠. 그리고 담은 뭐냐 그러면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풍 맞고 호흡기 계통의 병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비겁이 쟁제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겁쟁제고 임절지에 이른 것, 절지에 이른 것이다. 절지는 뭐냐 그러면 화가 되죠. 용신이 제가 절지에 이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수 부족이 극화. 자수가 부족해서 여기서 자수가 나와 있지 않는데도 자수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수가 부족해 가지고 병화를 극할 수 없고 오히려 반생 인묘지목고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 병수를 운을 지나가지고 정해운과 무자운까지를 같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자수가 부족해가지고 병화를 극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자가 뭐가 됩니까? 자는 여기에서 묘인에 전부 다 설기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가 없고 이 묘인이 자와 화를 관통해 가지고 통관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 화를 성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극하게 되고 또 오히려 생인묘지 묘목이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생인묘지 묘목을 생하기 때문에 인묘목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수가 병화를
병정화를 생할 수는 없고 병사화를 제어하지는 못하고 극하지는 못하고 왜 임묘목이 통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묘목을 생하게 되는 그런 까닭으로 풍지를 얻었다, 풍담을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풍은 뭐가 됩니까? 목이 되죠. 목이 그 병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풍이 될 거고, 담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화가 승하기 때문에 폐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풍담을 얻었다. 이런 병을 얻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었다. 정해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는 어떻게 됐으냐? 해묘미 목국이 되고 또 인의 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목이 승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대운을 지적은 안 했지만은 이 무자운까지도 역시 설명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신성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통신성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 병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교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전히 결혼을 정화가 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종족을 퍼뜨린다, 가지를 뻗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임묘목을 도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임묘목의 도움을 제대로 받는 데다가 사화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단계로 지내서 장정이 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장정이 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면은 좋냐 그러면은, 자, 토는 교접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정 잉태 뭐 그런 거니까 그 운이 와서 자, 보호까지 해야 되는데 사 안에 보면은 사무가 있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교접을 하는 당, 결혼을 하는 그런 게 되고, 경이 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잉태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잉태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이 이 잉태한 것을 보호하고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신금이 다음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운으로 봤을 때는 경신금이 뿌리를 내는 신운이나 묘운, 이때 왔을 때 제대로 교접을 해가지고 잉태를 한 그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겠다. 이때가 가장 좋은 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먼저 순패하고 진기, 희기를 보자고요. 아까 이게 이제 뻗어나간다, 확산한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병화라고 그랬죠. 근데 순패를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경신도 이게
서로 계두절각의 관계에 있죠. 신묘도 계두절각의 관계에 있죠. 신사도 역시 절각의 관계에 있단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 병인만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집안 자체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데 나 혼자 올바르게 태어났다,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초년에 고생이 있지만은 자수성가를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근데 음비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초년에 건강이 안 좋던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양신금 정제, 단경금 편제, 이게 정편제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거고, 단묘양인 생화한다. 그렇죠? 단묘양인 생화한다. 이 사람 성정 자체는 이가 기이한 사주라는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일원이 왕하고, 일원이 원래 본인이 아주 본인의 그 성정은 아주 잘 태어났다. 그러고 신묘금은 여기에서 보면은 진기를 한다. 앞으로 이 신묘가 좋은 운이 올 것이다. 거기에다 대운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운이 적지 않다. 맞죠? 좋은 운이 올 것이다. 그러고 이건 격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편제격으로 봐야 한다. 왜 그러냐? 사무경병에서 경이 투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제격으로 보는 게 옳겠다. 자, 이렇게 뭐입니까? 그 통신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감명하고 해설을 해봤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성으로 해설을 하는 게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 단순히 음양의 이론을 가지고, 그러고 비견, 비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식신상관, 그렇죠? 식신상관하고 그 다음에 정제, 편제, 그리고 이 정관, 편관, 정인, 평인, 이런 식으로 그 십성으로 나누어서, 8성 혹은 10성으로 나누어서 이 해석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통신송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더 잘 보인다 하는 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논리로 그 감명을 하는 것도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보기 어렵다. 어려운 사주가 있고 쉬운 사주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역시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통신소음을 알고 감명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쉽고 논리적으로 감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 드립니다. 벌써 55분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원래는 제가 화요일 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늦어진 바람에 그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 강의는 또 목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 세 번 강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